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다시 한번 국방 분야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 인구 절벽 등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방의 과감한 체질 개선, 과학기술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나선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이 획기적인 변화, 국방혁신 4.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개혁실장 이유무봉입니다. 오늘 멋진 MC 여러분과 또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춘일입니다. 현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구부소장 겸 안보전략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입니다. 중앙일보 외교안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고요. 국방혁신 4.0 드라이브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방개혁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국방개혁실은 우리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이며 동시에 국방혁신 4.0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 추진에 나서면서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강한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국방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도전하게 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 요인으로는 당장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어 있고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각종 기술이 전장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각종 기후변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아주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요인으로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롭게 발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도전하는 각종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혁신 4.0은 이러한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군에서 활용해서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또 우리 생명을 구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국방혁신이 필요한 이유 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우리 군도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텐데 지금 최근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양상을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과학기술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로는 이제 군사기술 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또는 전술적 가치를 결합할 때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감시 정찰 수단도 그렇고 또 타격하는 뭐 미사일도 그렇고 또 요즘에 와서 특히 많이 얘기하는 사이버 전자전 무기, 특히 또 유무인 이 그 무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군사기술 혁명에 속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그 변화 때문에
바로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아마 91년 골프전에서 우리 보면 TV를 보면서 골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특히 미군이 바그다드 시내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마 생생하게 아마 생방송처럼 우리가 봤을 겁니다. 국방혁신 4.0은 이런 변화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폭넓은 그런 변화 시기에 다시 뭔가 전쟁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능화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전쟁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앞다퉈 기술 경쟁에 벌써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날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기자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세한 무기를 가진 쪽이 전장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 발전은 경제나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면에는 기술 경쟁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AI, 인공지능 등 이런 분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성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딴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의 주요 부품일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의 또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 경쟁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해요. 이 첨단 과학 기술 빨리 적응해서 남들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 첨단 미래전 준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예, 다행히 우리도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 세계 16개 주요 군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방기술 수준을 조사를 했는데 9위를 단독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자리 잡고 있고 몇몇 분야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좀 약간 뒤처진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을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1970년대 자주국방에 기치를 내걸고 국방과학기술을 진흥에 열심히 했던 때에 비교하면 상당히 뛰어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안보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죠. 북한 핵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의 또 군비 경쟁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국방 차원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전 요인들이 또 산재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2035년이 되면 2차 인구 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뭔지 좀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서 25년 사이 지금 요즘이죠. 1차 인구 절벽이 있고 2035년에 40년 사이 2차 인구 절벽이 나타납니다. 금년도 병역 자원이 약 29만 명 되는데 네. 2040년대에 가면 13만 명 수준,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급속히 저하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곧 인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유인 중심의 병력 구조, 부대 구조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우리 국방혁신 4.0의 핵심 추진 분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 군의 국방혁신 4.0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저 국방혁신 4.0 정확한 개념이 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 부분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종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지능형 삼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예비 대두되기 전부터 대응하고 네. 두 번째는 미래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군사 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미래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작동하는 그런 작전 개념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부대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그 부대 구조를 지원하는 전력을 제대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전력 획득 프로세스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은 매우 신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기술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획득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이 우리 국방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훈련도 그에 맞도록 과학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재 양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국방혁신 4.0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각종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이 예전과는 다른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전의 혁신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차이점이랄까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70년 유지해왔던 국방 체제 뭐 성공했죠. 그거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능 정보화된 국방력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유기되어 왔던 어떤 병력의 규모, 전력의 수준, 말하자면 전차가 몇 대냐 이런 전차도 사람이 없으면 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무인화로 하는 것도 분명 한계는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있어야 군의 구조도 짜지고 부대도 편성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인화 무위 체계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획득 제도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국방혁신 4.0, 이 4.0의 의미가 궁금해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4.0인 건지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우리 국방에 적극 접목해서 우리 국방을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방이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총 3번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에 장기 국방 발전 태세라 해서 일명 8.18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었고 90년대에는 5개년 국방 발전 계획,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국방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4번째로 우리 국방을 획기적으로 도약시켜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4.0 그런 2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혁신 4.0 추진이 필요한 이유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 세계적으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 2차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까지 국방 전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 중인 우리군. 그래서 이번에는 선진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국방혁신 4.0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출발! 국방혁신 4.0이란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 개념, 핵심 첨단 전력, 군구조 및 교육 훈련, 국방 R&D 전력 증강 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우리 군이 경쟁 우위에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실제로 AI, 무인, 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은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기술 중심의 국방혁신 현황은 어떨까요? 먼저 오랜 기간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 미국인데요. 2014년 3차 상쇄 전략을 공표한 미국. 3차 상쇄 전략은 군사 강국 간 군비 경쟁 속에서 미국이 과학기술 혁신 기반 우위 달성을 통해 군사적 경쟁 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려는 군비 확장 전략인데요. 이와 더불어 AI CBM 기술을 기반으로 모자이크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와 병행하여 국방부 내 획득 기술, 군수 차관을 연구, 공업 차관과 획득, 운영 유지 차관으로 분리 증편, 미래 사령부를 창설하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무인 수상정이나 AI 조종사 등 게임 체인저 수준의 무기 체계 개발에도 막대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독일이 내놓은 미래 연방군을 위한 강조점을 살펴봤는데요. 징병제 폐지에 따른 군과 사회의 연계성 강화, 전장의 복합화에 따른 연방군의 역할 확대,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한 연방군의 디지털화를 통해 독일 사회의 복원력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의 경우 미래 보병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 개인의 첨단화를 달성, 네트워크화된 장비로 작전의 효율성 증대, 이동 로봇 등 전투 지원 체계의 디지털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방 사이버군을 창설하여 군사활동 지원 분야에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려는 추진 계획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국방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국가 목표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설정한 중국, 미래전에 대비해 분쟁 영역의 확장, 무형적 대결의 일반화, 전투 주체 변환 등 국가 목표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계화를 통해 2050년까지 인민 무력을 세계적 군대로 변모시킨다는 장기적 추진 계획도 눈에 띄었습니다. 군사혁신 중점 내용으로는 군사이론의 세계 수준 달성,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을 통해 무기 및 장비체계 향상, 미래전 및 하이테크전을 대비하여 군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각각 맞춤형 국방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군 역시 선진국들의 국방 혁신 행보와 성과를 주시하면서 미래 안보 전장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사명인 국방 혁신 4.0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방혁신 4.0의 추진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부분에서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삼축 체계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압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네, 부연 설명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당면한 위협이며 미래에도 위협이 될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입니다. 그런 핵 미사일 위협에 우선적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축을 얘기하는데 3축은 킬체인, KAMD, KMPR이라는 것이죠. 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탐지, 식별, 정확하게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네. 대응하고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그들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 KMPR은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이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태세, 작전 수행 체계를 혁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전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영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전담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바로 압도적인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능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지능형 삼축 체계 구축은 정말 시대적인 요구이고 우리의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동맹국가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군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북한이 그냥 미사일만 발사한 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지능화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감시 정찰 체계나 그다음에 어떤 타격 체계, 또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능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감시 정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찰 위성이, 군사 정찰 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그 군사 정찰 위성을 6개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공격 무기를 제한당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도 이미 군사 전용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그 위험성도 있는데 좀 더 빨리 네. 구축이 돼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이 연합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증대시키는 모습 봤습니다. 이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더욱 기대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이제 억제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억제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재래식 무기밖에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첨단 무기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유 실장님 말씀하신 삼축 체계 주요 자산들이 이런 억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삼축 체계들은 F-35나 뭐 현무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의 삼철특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이런 삼축 체계의 주요 자산들은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모으면은 운영하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장기 발전 계획을 짜는 데도 더 나을 수 있으며 이런 전력들은 최고 통수권자인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와 군 당국은 합동전력사령부라는 새로운 명령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합동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군이 한꺼번에 모여서 작전을 편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새로운 안보 위협과 첨단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국방혁신 4.0이 추진해야 될 주요 분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실장님의 또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이런 새로운 영역들 또는 기존의 영역들이 더욱 확장된 영역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미군들은 이러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영역 작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각종 단위 전투 체계를 초연결해서 실시간 각 전투 체계를 모듈화해서 사용하는 모자이크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그런 군사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군사 전략은 어떨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군사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작전 개념, 특히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정확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전략과 작전은 모든 국방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첨단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첨단 무기 체계도 속속 전력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재래적인 이 작전 개념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 기반의 작전 개념 발전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차는 당시에 그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합국과 독일이 좀 달랐습니다. 연합국은 전차를 보병의 화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독일은 전차를 따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 집중해서 운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초반기에 독일의 전격전이라는 눈부신 승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전략, 전술 그리고 교류도 함께 발전하고 변경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국방혁신의 4.0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를 AI, CBM 이 5가지로 갑니다. AI,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C,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M, 모바일.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이 네. 5개가 함께 버무러지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 개념의 변화는 정말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해서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그중에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국방혁신 4.0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까지는 원격 통제형,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27년까지는 반자율형, 그 이후에는 자율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 부대를 지정해서 하는데 육군은 아미 타이거 여단, 해군 1개 전단, 공군 1개 비행단, 또 해병 1개 부대를 지정해서 시범을 하고 그 시범에 필요한 각종 요소가 무엇인지를 현재 식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무인 각종 무기 체계에서 핵심이 사실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주파수와 통합 관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무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제대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주파수 관련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네. 또 공중 무인 체계 간에서는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데이터 전송 표준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과학 무기 체계는 그냥 개발하는 것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그런 획득 프로세스는 너무 무겁고 길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제대로 빨리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 프로세스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요 제기로부터 검증, 시험 평가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패스트트랙, 신속 시범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의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선해서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R&D 프로세스도 우리 R&D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나날이 변화하는 환경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그러면 크게 나누면 군사 기술, 민간 기술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을 앞서고 또 리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민간 기술이 훨씬 그것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군사 기술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술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해서 더 쓸 기술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런 그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좀 소홀히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특히 주로 뭐 전차나 장갑차, 뭐 전투기, 함정 뭐 이런 것 같은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플랫폼들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플랫폼 자체를 획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죠. 10년, 15년이 이제 지났는데 10년, 15년의 부대에 야전에 배치를 하면 이미 그거는 구식화된 지나간 기술이 적용된 그런 무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그 맞지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선진국의 그 제도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미국의 국방혁신단이라든가 프랑스의 국방혁신국 뭐 이런 것들은 민간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교훈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기 등 안보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니까 또 국가들 간의 이런 영역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기자님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전투가 벌어진 공간은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육해공군이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로 또 전투의 영역이 확장이 됐고 그리고 또 가상 공간이 사이버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많아지면서 전자전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우주군이라고 독립된 군종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사이버 전을 전담하는 전투체계, 전투조직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도 각국에서 잇따라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인데요. 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다영역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육해공 그리고 우주 사이버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그런 전투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또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서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체계도 이 AI 기술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미래의 지휘 통제에 있어서 속도, 융합 또는 통합이 핵심이죠. 거기에 바로 말씀하신 AI 기술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해 온 바와 같이 다영역의 여러 가지 영역과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의 다양한 센서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파하는 이런 과정에 인간의 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네. 따라서 이것에 AI 기술을 적용하면은 실시간 분석, 처리, 전파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AI 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혁신 4.0 추진 분야 중에서 이제 군구조 혁신 빠뜨릴 수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교육훈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해 갈 예정이신지요, 실장님? 군 구조는 지휘구조,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라는 아주 큰 덩어리를 합친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대 구조 중에서도 특히 지휘 구조는 미래의 연합 방위 그리고 합동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합참을 새롭게 설계하고 또 각 군 본부도 좀 효율화시켜야 됩니다. 부대 구조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병력 구조는 앞에서 우리가 인구 절벽에 따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에 적합하도록 병력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력 구조는 그런 부대 구조와 병력 구조에 맞도록 그에 적합한 무기 체계 또 비무기 체계를 거기에 제대로 장비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만들어진다고 부대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대가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교육훈련을 기존의 개념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현재의 각종 민원 또 여러 가지 제한 요소를 고려할 때 과학화 훈련 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첨단 과학 기술을 이러한 교육 훈련에도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을 통해 실전에 강한 이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과학화 훈련 체계의 중요성을 앞서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보면은 예비 전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같은 그 개념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테리토리얼 디펜스 포스라고 해가지고 국토방위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을 만든 계기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우크라이나군이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6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뼈저리게 반성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향토방위군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훈련을 열심히 시킨 그 결과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데 예비 전력을 잘 훈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향토 예비군은 되게 훌륭한 자원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학화 훈련 체계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3년 전에 한번 과학화 훈련 체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나름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딱 느꼈던 게 열심히 훈련하겠다. 그걸 뼈저리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좀 더 좀 현실감 있고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VR, 그러니까 가상 체험 같은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요소를 잘 접목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이거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조금 더 설명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은 국방과학기술의 그 핵심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 AI를 선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를 신설하고 또 고성능 컴퓨터, 또 초고속 통신망 구축, 양질의 데이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것 전체가 어떤 기반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 AI 분야를 통합해서 각종 거버넌스부터 제도, 법 등을 다룰 수 있는 국방 AI 센터를 창설할 예정이고요. 예. 또 국방 전 분야에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 전체가 사실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고요. 예. 또 나아가서 AI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우리 군에서도 쓸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 발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기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첨단 신기술 분야의 융합과 혁신, 이것은 바로 국가 생존과 또 직결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국방 과학 기술 기반 확장을 위해서 국방 R&D 혁신,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하고 또 국방 간의 R&D, 주체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은 정말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센터장님? 민간이 주도가 돼서 또 군도 이제 국방도 협조를 해서 2021년 4월에 이미 국방과학기술혁신법이 제정이 돼서 네. 지금 뭐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상당히 고도하면 무기 체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국방의 연구개발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한 5조 원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30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 6분의 1에 불과하잖아요. 그 연구 개발 결과 또 각종의 기술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우리가 국방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국방은 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첨단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이거 정말 노력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고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재는 좋은 자원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적절한 데 보직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국방 AI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AI 전문 기관과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군 특성화된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고 있고 또 장병들도 AI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별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G나 VR, AR,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교육 훈련 체계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국방혁신 4.0 추진 분야와 추진 과제가 계속해서 구체화돼서 또 이게 이제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또 기대해 보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실장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방부는 현재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해서 16개 과제, 42개 과업을 식별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금년 말에는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방개혁실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결집은 저희들 혼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 또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도 잘 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신지요, 실장님? 국방혁신 4.0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잡았는데 먼저 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선택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여러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다부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현과 체감입니다. 네. 아무리 이상적인 것도 우리가 실제로 느껴보지 못하면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부대를 지정한다거나 또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실제로 체감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네. 국민의 이해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국방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귀중한 자리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장병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지원군은 바로 역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국방혁신 4.0 추진과 관련해서 소통, 홍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님? 예,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중간중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동력을 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0 기본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외국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진하는 군비 경쟁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씻어주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방혁신 4.0 추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짐이나 조언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은 국방혁신에서 기술을 강조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을 빼앗을 수, 사람에 대해 소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력을 키우고 거기에 피울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국방혁신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정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군만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민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국민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원이 없이는 또 지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특히 직접 일을 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또 특히 연구가 중요한데 국방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또 민간 국책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자산이 많습니다. 네.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해야죠. 네. 네네.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방혁신 4.0은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 제도, 예산 이러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방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군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혁신 4.0 추진의 원동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최적화된 국방과학기술 융합과 혁신이 또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강군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제2 창군 수준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